안녕하세요. 음악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두 번째 세계 2화를 봤는데요. 1차 라운드의 전반전이었죠. 총 8명 중에서 4명의 무대가 나왔거든요. 일단 발표된 규칙은 총 4개의 라운드를 거치고 획득한 누적 점수로 거기서 3명이 탈락을 하고 최종전에 5명이 진출을 한다는 거였어요. 제 점수 집계 방식은요. 대결마다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채점을 하고요. 승리한 아티스트는 200점을 추가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받아서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라운드당 한 명의 아티스트는 만점이 1000점인 거예요. 심사위원이 5명이니까요.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드라마 OST로 솔로곡을 한 곡 주고요. 골든 디스크에서 솔로 무대를 할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제 생각엔 이 방송은 지금 시작부터 방향을 좀 잃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1라운드 시작이라서 섣부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섣부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2화에서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미미님이 선곡한 렉시님의 하늘 위로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는 댄스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랩을 하면 안 된다거나 발라드의 노래만 선곡해야 된다는 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룰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댄스 음악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렉시님이 보컬이냐 래퍼냐 라고 하면 당연히 래퍼시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의 대부분도 랩으로 채워져 있고요. 이 방송이 꼭 보컬의 가창력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돌 팀의 래퍼 포지션이었던 멤버들이 혼자서 무대를 채우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방송 제목이 두 번째 세계였고 이 제목이 아이돌 래퍼들이 보컬로서 두 번째 세계를 살아간다, 두 번째 세계로 나아간다는 듯이 이제 방송 취지가 전달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초반 멤버들의 인터뷰에서도 보컬의 가창력으로 대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풍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심사위원들이 김범수님, 정엽님, 정은지님, 서은광님, 김민성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싱어게인처럼 보컬의 가창력으로 대결하는 판을 벌여놓은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물론 보컬의 가창력이라는 것이 꼭 발라드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렉시의 하늘 위로는 그런 쉴드를 치기에는 너무 랩에 치중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문별님도 그냥 노래만 불러야 하는 줄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대를 해야 되는구나, 무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약간 애둘러 표현한 감이 있었죠. 노래로 대결, 보컬력으로 대결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무대를 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심지어 이거 미미가 이기지 않았나요? 저는 근데 랩을 한 걸 떠나서 그냥 무대의 노래 실력만 보고 당연히 엑시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이 미미님의 선곡 미스나 이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저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은 약간 방향을 잃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 미미님에 가려져서 그렇지 유빈님의 초대라는 무대도 저는 약간 놀란 무대였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가수의 무대의 느낌인가? 그냥 일반 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나 아니면 어쨌든 래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래퍼였던 아이돌 멤버가 유튜브 본인 채널에 가볍게 커버송 올린 느낌? 근데 이걸로 대결을 하는 서바이벌 방송에서 한다고? 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 방송이 어쨌든 잘 되려면 단순히 노래 괜찮게 한다, 래퍼 치고 노래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보컬 서바이벌만큼 노래를 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해야 잘 될 거라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싱어게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방송까지 편성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섭외된 참가자들이 적어도 프로듀스 시리즈의 포지션 배틀에서 서브 보컬로 나오는 사람들 포스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참가자들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와, 이렇게나 노래를 잘했어?
놀라운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방송이 재밌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티저를 보고 했던 말처럼 반대로 오히려 생각보다도 보컬들이 너무 평범하다.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냥 평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거기서 좀 김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티저와 무대는 그래도 조금 다르길 기대했는데 사실 지민님의 무대도 그랬었고 그냥 래퍼들이 노래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래퍼들 중에서도 노래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 잘 안 하셨던 래퍼분들이 래퍼 발성으로 노래하는 느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참가자들 데리고 뭐 결승전 포함하면 5번의 무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드나 보컬의 가창력이 필요한 노래를 그렇게 4번, 5번 할 참가자들이 모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이거 약간 곤란해졌겠죠. 그러니까 나름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는 포맷을 만들어서 참가자들 섭외해서 방송 편성은 했는데 참가자들이 가창력으로 경쟁을 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무대 대결로 가는 느낌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좀 이런 밋밋한 무대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참가자들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섭외를 받고 나온 거니까 제작진들이 그 섭외를 구성을 잘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송적 장치로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방송을 드롭하던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에 커버송 올리는 수준의 무대가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참가자들의 팬들만 보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래퍼의 발성과 보컬의 발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호흡과 공간의 위치거든요. 래퍼들은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래퍼들이 발음이 만들어지는 입의 공간을 베이스로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노래를 할 때도 당연히 기본은 입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노래도 이제 발음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호흡이 올라와서 제일 편하게 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입이니까요. 그래서 발성이 좋은 래퍼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할 때도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차이점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랩을 할 때 사용하는 호흡과 노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호흡이 다르다는 건데요. 랩을 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뭐 달리기를 할 때처럼 그냥 숨을 하기 위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도 당연히 이 호흡은 해야겠죠. 살기 위해서. 근데 이런 소리의 울림을 호흡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아예 다른 호흡이 하나 더 할 줄 알아야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의 이동. 랩과 다르게 노래는 음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성대의 모양이 변화하게 되고 성대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호흡의 세기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높은 음에서는 호흡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음으로 가게 되면은 성대가 길어지죠. 늘어지죠. 그러면은 성대의 입구도 납작해지겠죠. 원래는 호흡이 통과하는 입구가 컸는데 이제 납작하게 붙겠죠. 납작하게 붙은 위치를 호흡이 통과해야 되니까 호흡에 압력이 생기고 얇아져서 높은 곳까지 호흡이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목을 거쳐서 위쪽 공간까지 호흡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통해서 위쪽 공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이제 보컬에게는 필수 발성 중 하나죠. 근데 이런 호흡을 래퍼들은 크게 쓸 일이 없죠, 랩을 할 때. 근데 이게 보컬에겐 기본기 중에 하나고 이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티저 노래만 들었을 때는 이 기본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그 구분이 그나마 되는 사람은 선유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선유도 제가 리뷰를 했듯이 이 컨트롤이 뭐 능숙한 레벨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선유와 같은 팀에 있는 보은이, 선유랑 보은이가 또래죠. 비슷한 나이죠. 근데 보은이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서는 진짜 탑 레벨의 호흡 컨트롤을 하거든요. 근데 선유는 이제 호흡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정도? 뭐 시작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르는 참가자들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티저 무대와는 이 실제 무대와 좀 다를 수 있어서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부를지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오늘 부르신 네 분은 역시 입에서 발성을 하는 구간에는 다들 괜찮게 노래를 하셨지만 소리의 위치가 변화하는 구간에 가면 호흡이 아니라 그냥 몸에 힘을 주고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플하게 말하면 이 참가자들로는 적어도 제가 기대했던 뭐 가창력 대결은 나올 수가 없다.
노래는 아마도 선유나 수아님이 제일 잘하겠지만 뭐 팬투표가 돼서 우승자는 인기투표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저는 참가자들이 최소 선유 정도의 보컬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 전부 구성이 됐어야 방송이 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선유님이나 수아님이나 뭐 문별님? 그래도 저는 다음 3화까지는 보고 그 8명의 현재 보컬 스타일 분석과 그런 가창력으로만 봤을 때 순위를 한 번 더 리뷰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JTBC가 이런 느낌인지 싱어게인 때도 그 심사를 하는 느낌보다 거의 이제 유튜브의 노래 리액션 영상들처럼 공감 리액션 모드로 가서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싱어게인은 30대 이상의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먹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 물론 10대에서도 그런 공감 콘텐츠를 좋아하고 이제 엠넷의 악마 편집에 욕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엠넷의 서바이벌 시청률이 1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나오니까 저는 이 방송은 당연히 10대들이 제일 많이 볼 테니까 이런 심사 방식이 어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뭐 김범수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무대를 보고 뭐 완성형 가수다, 완성형 무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까? 네, 잘 모르겠어요. 물론 팬분들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방송에서는 진짜 좋은 말만 해서 팬덤들에게 어필을 하고 이 온라인 투표에서 팬덤들끼리 이제 알아서 싸우고 결론을 내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 방송의 호흡이 너무 느려요. 8명 참가자잖아요. 그럼 한 번씩 해도 8번 무대가 최고인데 한 회차에 8명 무대는 다 세웠어야죠. 근데 한 회차에 8명 무대를 다 하면 이제 보통 10회 방송이니까 그러면은 뭐 8라운드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개의 라운드를 방송 2회분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로 8개 이상의 라운드를 진행하긴 어려우니까. 근데 서바이벌 방송에서 한 회차에 무대 4개만 보여주는 방송이 있었나? 너무 늘어져요, 어쨌든 이 방송이. 이제 4개의 무대는 총 시간이 길어봤자 어쨌든 20분이 안 되잖아요. 한 개의 무대에 5분이 안 되니까. 근데 방송이 1시간 20분인데 무대 4개밖에 안 하니까. 어쨌든 제가 다 좋아하는 참가자들에다가 수고하시는 기획과 제작 팀들이니까 저도 일단은 다음 주 3화까지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